그래요. 그 합장 훈조 발표하겠습니다. 훈조 저희 테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융합기술 트렌드하고 표준 해결 과제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맨 뒤에서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잔치하는 날인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서 중간중간 질문을 제가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팀 박 팀장님, 네, 박 팀장님, 이게 AI 인공지능이 최근에 나온 기술일까요? 아니면 10년 이상 된 기술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아니라 뭐 한 50년, 60년 예.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아, 예, 정답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일가 전무님하고 저하고 친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친척분이 70년대 70학번인데 미국에서 AI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미국에서는 AI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올해 퇴임하십니다. 현업에서 물러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퇴임하셨는데 내가 퇴임하니까 뜨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퇴임하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AI하고 좀 애정의 관계인데 2005년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준이나 품질 검증 쪽도 AI가 오니까 이쪽에 검증체를 구축해야 된다고 2005년도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연구소장님이 요새 바쁘지 않은가 보다. 한가한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드랍됐고요. 2010년도에 한번 더 5년 지나고 나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하게 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교수로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010년, 12년 되면 미국은 세상이 바뀐다.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얘는 맨날 원천 기술 돈 만나고 쓸래. 그래서 사실 그때 다시 제안을 했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쭉 잘 따라갔다가 6개월 타스크를 했는데 아직 때가 이른 것 같다라고 결론을 줘서 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2번 정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새 작년부터 인터넷이나 보면은 AI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그냥 혹시 유행이 아닌가 이 순간이 지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정 중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낀 부분은 이건 진짜다 오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 계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표준 쪽도 바뀐다. 그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이스를 듣고 이쪽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장표는 한 40장, 50장 됩니다. 근데 내용은 3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things to do, 뭐를 해야 될지 3가지를 요약을 했고요. 다음 장. 저희는 이제 4가지 캐러고리로 나눴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인공지능 관련돼서 글로벌로 보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고영남 주무관님이나 고정화 사무관님, 그다음에 안성환 팀장님 주도적으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표준화라든가 시험 인증 쪽에 연구소 동향에 대해서는 TTA 쪽에 김동화 단장님, 그다음에 KTL 조은서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 기술센터 홍성영 팀장님 3분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기현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김영성 대표님께서 중소기업장에서 보이스를 좀 들었고요. 대기업 차원에서의 전략 방향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나 소비자의 동향 부분,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스터머의 보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공경인 대표님하고 서울교통비용사의 권진영 IT 전략실장님께서 정리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구성원 대부분이 11명이 엔지니어 이공계다 보니까 문맥이라든가 문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계일보의 강호원 노조리님께서 토시 하나 봐주시고 끝에 리프렉션 기사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을 했지만 그 11분하고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입장, 그다음에 정부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인증기관에서의 그 느끼는 부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공지능은 간단하거든요. 인공지능은 실제적으로 그 컴퓨터가 지능이 필요한 일을 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부터 있던 내용인데 지금 학자들이나 연구자 가장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주입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처음에 개념하고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술 분야 산업으로 10개로 나눠지고요. 그 부분을 소분류로 하면은 약 3,000개로 분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그 이머징 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체 영역에 대해 선점한다고 하는 거는 거불성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하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과해 주시죠. 네, 다음, 네, 쭉 넘겨주세요. 네, 앞에 잠깐. 기술은 개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스탠포드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清華대학이라든가 일본의 교토대학이나 도쿄대학에서 컨설하는 부분은 기술은 많이 앞서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 검증, 그 다음에 보안 이슈, 사이버 보안 이슈가 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제품으로 구현되는데 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은 제가 신문기사에서 이제 발췌를 했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하고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하고 컴퓨터공학과 인원을 보면은 2008년도에는 55명에서 141명인데 작년도에 보면 서울대는 그대로예요. 정책에 있는데 10년 동안 정원이 늘지 않는데 스탠포드대는 739명으로 급격히 듭니다. 이게 비단 서울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도권 대학은 다 정원이 규제가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 포인트 없나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기술의 경쟁력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대한민국 경우에는 작년까지, 올해까지 동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기사에서 보시면 삼성의 LG가 계속 캐나다나 미국 가서 연구소 세우고 인력을 수업하는 이유가 한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장.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년도부터 AI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엔드 프로덕트를 생산할 계획이 없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술 라이센싱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 갔을 때 한 얘기가 한국에 뭘 걱정하냐. 우리가 원천 기술 다 가지고 있는데 검증된 기술 갖다 써라. 대당 얼마야. 그런 보이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공장을 짓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겠다. 제2의 퀄컴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죄송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 도표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 중국의 AI 관련된 격차를 1.6년으로 이제 보고가 된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는 2.3년으로 보고가 됐는데 원천 기술은 10년 이상 뒤져 있고요. 앞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다양한 리포트나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야, 한국이 1.6년이면 곧 따라가겠네. 제가 볼 때는 네버라 생각합니다. 다음 중국의 경우에는요. 한국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로드맵이 20년을 들려요. 제가 칭화대학을 한 달 전에 갔었는데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간에 일단 목표를 세우면 20년 뒤에 목표를 세웁니다. 한국은 사실 5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우리 뭐 대선도 있고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인력 양성에 대한 로드맵,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갭이 크다. 중국은 보통 20년을 그리는데 우리는 5년을 그린다는 부분도 사실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일본은 제가 일본에 도쿄대학하고 동경대학을 갔었는데 로봇 강국입니다. 네, 로봇은 세계 최고가 일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뒤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신경과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술화되어 있던 회사를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점. 프랑스는 약간 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하고 틀린데 미국의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AI 확장 거점, 유럽 내 확장 거점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략이 틀리고요. 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블록체인이 그 다음 세컨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미국 대비 기술 격차 2008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은 7년, 기술적인 측면은 15년 이상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기술력인 조기학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인력 구조의 수급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그 뭐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아직 애매모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요새 최근 국제과제를 보면 AI에 대한 게 거의 65% 이상의 기술과제 차지하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많이 개발한 과제 중에 한 과제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입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5년 정도 계획을 해서 우리 친환경을 자동으로 수거해주는 머신을 개발을 해서 우리 그 과천 종합청사 뒤편에 관악산로 올라가는 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성공률이죠. 이 기계가 그 인식률이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95%에서 보고가 되고 이제 과제가 끝났는데 막상 설치를 해서 보니까 시행사에서 클레임을 건 거예요. 야, 이거 60%도 안 된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병을 넣으면은 얘가 병을 인식을 해서 뭐 10억, 5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과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궁금하니까 나뭇가지를 넣어요. 나뭇가지를 넣으면 얘가 병으로 알아듣고 뭐 5원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관악산에 이렇게 보시면 등산로에 그 노인분들 많이 등산하시잖아요.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다가 팔을 넣습니다. 얘가 팔을 인식할까? 팔을 그 쇠파이프로 인식을 해서 또 돈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식률이 60%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타겟팅 환경에 대한 검토가 안 됐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카이스트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AI 기술 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실사용량 보로가 안 된 상태에서 표준화가 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출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스탠퍼드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AI를 연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실사용량 검증을 사실은 못하고 있다. 신기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준 인증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이건 다 보신 내용이잖아요. 미국 동영상 빼겠습니다. 다음. 중국 굴기 한번 볼게요. 다음. 혹시 이거 그릴 때는 그렇게 안 되네요. 넘어가네요.
한번 볼까요? 중국에 가시면 AI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공원에는 30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운전기사 없이 돌아가는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로봇,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트래킹을 하면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게 자동으로 나와서 그 의료 진단까지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중국에서 많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 정도 부족하고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일본은 요건 크기 때는 도쿄대에서 로봇을 연구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운동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나 그 다음에 외부 간섭에 의해서 오작동 확률이 얼마 정도 발생하느냐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된 부분은 뭐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5% 정도 사실 분량이 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그 사람을 도와주는 보조로봇 같은 경우에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을 모시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화장실로 이동해야 되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도쿄대에서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제로 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AI는 또 가장 큰 문제가 PL, 제조물 책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제외하고 제가 10개를 준비했는데 사실 용량이 많아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넘어가시죠 뭐. 네, 그다음 요거는 아까 이제 김병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AI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해킹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이 심각합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을 물어보면 알아서 잘 해와가 답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얼마나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잘 해야 될지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로봇이 200조 원 시장이라고 하는데 해킹 우려가 좀 많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케어링 로봇이라 해서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로봇이 활성화됐는데, 문제가 정보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사실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사실 인터넷에 있는 내용 제가 발췌했고요. 이 부분은 그 스탠포드 갔을 때 나왔던 내용을 규제 준수로 정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환경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꼭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그 레귤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북미 유럽 중심의 규제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미국 내 사업하려면 미국 기업의 제품은 안 걸리는데 한국 기업의 제품은 많이 걸리고 이슈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AI 기술이 탑재가 되면 더 가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심각한 부분이 되고 있어서 글로벌 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시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머 측면에서 보면은 고객은 당연히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고객이 사용하는 합리적인 오사용이나 비합리적인 오사용에 대한 대응이 안 되면 이러한 부분이 다 기업의 그런 페널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윤리적인 규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 밑에 부분입니다. 글로벌 신규제가 발생이 되고 이머징화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을 할지가 상당히 시급하고요. 또 한 가지 고민하는 부분은 1분의 종료거든요. 3년 뒤를 포캐스팅해 보면 더 심각해진다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인데 장표 넘기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뒤에 냈는데 첫 번째는
인력 양성이 10년째 한국은 고착되어 있다. 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첨단 기술에 대한 걸 풀어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기존 체제에 대한 검증이나 시험 검증이나 룰메이킹을 잘하고 있는데 과연 AI, 인공지능 같이 이머징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혹시 우리가 MP 제한 건수에 너무 올인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AI를 대표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MP 건수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하고 한국에 제한하는 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검증시험법에 대한 게 사실은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중국은 5년 전에 정립을 했습니다. 다만 안 보여줄 뿐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규제 안 풀어줄 거냐. 안 풀어주면 발전도 없고 생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 세 가지 꼭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한 장만 해도 될까요? 다 넘겨주시고요. 앞장. 요 부분은 저희가 12주간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세계일보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 의견을 담아서 이제 기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기업이 그 핵심 기술을 파악을 해서 리딩을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의 전에 분위기를 업 시킨다고 하셨는데 더 다운됐어요. 죄송합니다. 아 궁금한 게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전 세계에서 AI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해결을 못한다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특별 교육기관을 만들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뭐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규제를 하고 있다 얘기 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핫도그만 해도 명랑 핫도그 아시죠? 우리 기존에 먹던 핫도그를 기업화하고 섞어놨지 않습니까? AI 기본은 소프트웨어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AI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을 현재 대학생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좀 늘려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면 알아서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요. 인력 문제를 지금 대학 인력이 안 나온다잖아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에 30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학 정원이 수도권은 뭉쳐있지만은 정원은 문과 이과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작은 분야는 없어지고 큰 분야로 늘 옮기면 됩니다. 또 하나는 AI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전공하시는 분들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석박사가 많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박사님들은 월급을 60, 70%만 주면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옵니다. 미국에 살면 재미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천국에 사람이 재미있는 지옥에 살겠다고 여기 오시죠. 대한민국 이공계 박사님들 때문에도 그런 취향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래가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AI는 지금 조금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부분도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여기 세계보에서 쓰신 칼럼보니까 5G에 쓰셨는데 5G를 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놨어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 5G 그 기가사업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하면은 그 새로운 통신 주파수 대역을 팔잖아요. 그러면 1조 이상을 내는 거 시중에 보시죠. 3개회사가 3조 이상 내야 됩니다. 분담금으로.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구나 정보기구로 들어가서요. 그 돈이 대학이나 혹은 애트리 같은 통신 관련 연구 국책연구소로 넘어가고요. 원천기술을 거기서 개발한 다음에 그것들을 일부가 그 대기업의 상용화 기술을 팔리는 이 패턴이 세계 소비가 제일 잘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한국 통신 왜 빨리 가는지 알 보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제일 빨리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다소 조금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모든 분야는 다 잘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필요한 분야는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드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여서 드리면 교수님 말씀이 이제 맞고요. 실리콘밸리 가서 우리 AI 전공자, 그러니까 석사 졸업하고 2년 근무하신 분들이 3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비쌉니다. 빨리 국산화해서 싼값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